2부 하스키친의 마법사 19장 계약 그리고 새로운 시작. 감독관이 떠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차가운 침묵이었다. 가게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손님마저 눈치를 보며 허둥지둥 떠나고 낡은 식당 안에는 아드리안과 가온 단둘만이 남았다. 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갑자기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아드리안은 카운터 위에 놓인 감독관이 두고 간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반으로 접고 또다시 반으로 접어 잘게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은 힘없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 행위에는 어떠한 분노나 격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굳은 결심만이 담담하게 묻어날 뿐이었다. 주방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가온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글루미코, 잿빛 도시 애쉬버그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도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 그들에게 밉보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저 때문에 아저씨까지 위험해졌어요. 가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커다란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다. 또다시 자신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는 죄책감이 어린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아빠가 끌려가던 날 아침에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했다. 도망가야 해요. 제가 여기서 사라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이 작은 온기를 자신 때문에 망가뜨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드리안은 성큼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어딜 도망간다는 거냐? 아드리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가온을 향해 있었다.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아. 저놈들은 창조하는 놈들이 아니야. 빼앗고 통제하고 모든 것을 똑같은 잿빛으로 만들어버리는 놈들이지. 네가 여기서 도망친다고 해도 저들은 너를 끝까지 찾아낼 거다. 그리고 내 재능을 빼앗아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끔찍한 무기로 만들겠지. 그게 저놈들이 말하는 도시의 발전이라는 것의 정체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가온을 꾸짖는 의도가 없었다. 그는 그저 이 잿빛 도시의 잔혹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었다. 가온아. 아드리안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는 무릎을 굽혀 겁에 질린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기는 이제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하스키친 위 문제고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저놈들은 단순히 너의 재능을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작은 희망을 빼앗으러 온 거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가리켰다.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다. 저들의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영혼을 팔아넘기거나 아니면 여기서 우리의 방식으로 싸우는 거다. 싸운다. 가온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숨고 피하고 견디는 것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아드리안의 눈을 보고 있자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과는 다른 아주 작지만 단단한 불씨 같은 것이었다. 저는 싸울 줄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넌 할 수 있다. 넌 이미 싸우고 있었어. 내 글씨로 넌 이 잿빛 세상과 싸우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에게 잊혔던 감정을 되찾아주고 작은 위로를 건네면서 말이다.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아드리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에서 가장 튼튼하고 깨끗한 나무 판자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가게 중앙의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잉크병과 가장 좋은 붓을 가져와 가온의 앞에 놓아주었다. 우리의 계약서를 쓰자. 계약서요. 그래. 글루미코 놈들이 내민 저 따위 종이 조각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계약서. 나는 이 가게와 너를 내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다. 너는 이곳에서 너의 재능으로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이제 동업자다. 동업자. 그 단어가 가온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아드리안은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주고 있었다. 가온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다. 아빠 외의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중요한 글씨를 쓰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무엇을 써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이곳 하스키친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느꼈던 절망, 스튜 한 그릇의 따뜻함, 사람들의 얼굴에 번지던 희미한 미소, 그리고 자신의 등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아드리안의 그림자. 가온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붓끝에 잉크를 듬뿍 묻혀 나무 판자 위에 천천히 하지만 힘있게 글씨를 써 내려갔다. 복잡한 문구나 화려한 수식어는 없었다. 그저 진심을 담은 한 문장이었다. 하스키친,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글씨가 완성되는 순간 나무 판자에서 희미하고 따뜻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글씨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잿빛 세상의 거대한 권력에 맞서 작은 희망을 지켜나가겠다는 두 사람의 맹세이자 선언이었다. 아드리안은 완성된 글씨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계약은 성사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세상에 내몰렸던 소녀와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퇴역 군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0장, 첫 번째 공식 메뉴. 다음 날 아침, 하스키친 위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어제까지 가게 안을 맴돌던 불안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내려앉아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아드리안과 가온은 말없이 각자의 일을 시작했다. 아드리안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주방을 청소하고 식자재를 점검했고 가온은 잉크병을 깨끗이 닦고 붓을 가지런히 정돈했다. 그것은 마치 중요한 전투를 앞둔 병사들의 의식과도 같았다. 오늘은 새로운 메뉴를 내놓을 거다. 아드리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창고 구석에서 단단하고 투박하게 생긴 뿌리채소 한 무더기와 질겨서 웬만해서는 잘 팔리지 않는 소의 힘줄 부위를 꺼내왔다. 이건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것들인데요.
가온이 의아한 듯 물었다. 그래, 겉보기엔 볼품없고 질기지. 하지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끓여내면 그 어떤 고기보다도 깊고 진한 맛을 내는 녀석들이다. 이 도시 사람들처럼 말이야. 아드리안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글루미코 놈들은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고 아무 맛도 없는 것을 먹으라고 강요하지. 생각할 필요도 느낄 필요도 없는 것들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갈 거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맛과 마음을 담아낼 거야.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공식 메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음식이 될 거다. 용기. 가온은 그 단어를 가만히 되뇌었다. 어제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그리고 아마도 이 잿빛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일 터였다. 그날 아드리안은 온종일 스튜 냄비의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뿌리채소를 정성껏 다듬고 질긴 힘줄을 부드러워질 때까지 푹 삶아냈다. 그의 칼질 소리는 경쾌했고 재료를 볶는 그의 손놀림에는 활기가 넘쳤다. 그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요리하는 식당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요리에 담아내는 장인이자 희망을 끓여내는 연금술사였다. 가온은 그런 아드리안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읽었다. 겉은 투박하고 거칠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녀는 새로운 메뉴판으로 쓸 깨끗한 널빤지를 가져와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담아 글씨를 쓸 준비를 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마침내 스튜가 완성되었다. 뚜껑을 열자 깊고 진한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몇 시간 동안 뭉근하게 끓여낸 스튜는 짙은 갈색을 띠고 있었고 건더기들은 부드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가온은 완성된 스튜를 작은 그릇에 덜어 맛을 보았다. 혀에 닿는 순간 진한 육수의 풍미와 함께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질겼던 힘줄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고 뿌리채소는 깊은 단맛을 내뿜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먹는 것만으로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기가 차오르는 듯한 강렬한 힘을 가진 음식이었다. 가온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붓을 들고 아드리안의 요리가 품고 있는 그 강인한 마음을 널빤지 위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잿빛 세상에 발이 묶여 주저앉고 싶은 당신에게,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단단한 힘을 깨워줄 용기의 스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뜨거움을 그대에게. 글씨가 완성되고 새로운 메뉴판이 가게 벽에 걸렸다. 그것이 하스키친과 글루미코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공식 메뉴였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열자마자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식사를 하고 사라지곤 하던 단골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오늘도 해고 통보라도 받은 사람처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새로운 메뉴판을 보았고 용기의 스튜라는 글자 앞에서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튜를 주문했다. 스튜가 그녀의 앞에 놓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스튜 그릇을 비웠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가게를 나가기 전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누구의 눈도 피하지 않은 채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힘이 넘쳤다. 아드리안과 가온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식 메뉴는 성공이었다. 그들은 음식으로 그리고 글씨로 절망에 빠진 한 사람에게 작은 용기의 불씨를 건네준 것이다. 그것은 아주 작은 승리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승리였다. 2부 하스키친의 마법사 21장 햇살을 머금은 오믈렛. 용기의 스튜는 잿빛 도시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스키친을 단순한 식당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곳은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작지만 위대한 성소였다. 하지만 아드리안과 가온은 알고 있었다. 불씨는 것은 바람 앞에 꺼지기 쉬운 법이라는 것을. 글루미코의 감시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처럼 날마다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해. 어느 날 새벽 아드리안이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가온을 깨웠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기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가온을 데리고 주방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향했다. 낡은 마룻바닥에 판자 하나를 드러내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작은 지하 창고가 드러났다. 그 안에는 아드리안이 몰래 거래하는 비밀 상인으로부터 구해온 귀한 식재료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지프로 만든 작은 바구니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었다. 동그랗고 매끄럽고 옅은 갈색을 띤 진짜 달걀이었다. 애쉬버그에서 달걀은 전설 속의 음식이었다. 태양을 본 적 없는 도시에서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달걀은 금보다도 귀했다. 이 도시 아이들은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자라지. 하늘은 늙어문 연기로 뒤덮여 있고 빛이라고는 차가운 인공 조명뿐이니까. 따뜻함이라는 감각을 햇살이라는 단어를 책에서나 배우는 거야. 아드리안은 조심스럽게 달걀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의 거친 손 안에서 작은 달걀은 위태롭지만 강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듯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햇살의 맛을 선물할 거다. 절망에 익숙해져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말이야. 그날 아드리안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경건했다. 그는 달걀을 깨뜨려 그릇에 담았다. 신선하고 진한 노른자가 터져 나오자 주방 안이 환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최소한의 소금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오직 달걀이 가진 순수한 맛과 생명력에만 집중했다. 기름을 얇게 두른 팬이 적당히 달궈지자 그는 달걀물을 조심스럽게 부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아드리안은 능숙한 솜씨로 팬을 흔들어 부드럽고 폭신한 반달 모양의 오믈렛을 만들어냈다. 접시 위에 올려진 오믈렛은 마치 작은 태양처럼 따뜻하고 눈부신 황금빛을 띠고 있었다. 가온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태양을 직접 본 기억이 거의 없었다. 아빠가 읽어주던 낡은 동화책 속 사파로만 상상해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오믈렛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태양보다도 더 따뜻하고 희망차 보였다. 그녀는 붓을 들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잿빛 세상에 던지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문장을 그녀의 모든 소망을 담아 써 내려갔다. 잿빛 하늘 아래 태어난 당신을 위하여.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러나 언제나 당신을 위해 존재했던 따스함. 당신의 첫 번째 아침을 위한 햇살을 머금은 오믈렛. 그날의 첫 손님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온 젊은 엄마였다. 아이는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늘 무표정한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의 텅 빈 눈을 볼 때마다 엄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문을 듣고 하스키친을 찾아온 것이었다. 새로운 메뉴판을 본 엄마는 망설임 없이 햇살을 머금은 오믈렛을 주문했다. 잠시 후 황금빛 오믈렛이 아이의 앞에 놓였다. 아이는 처음 보는 음식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오믈렛을 한 조각 잘라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아주 작은 조각이었다. 하지만 그 조각이 아이의 혀에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아주 작은 빛이 마치 새벽녘의 첫 별처럼 반짝하고 떠올랐다. 그리고 아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곡선이 그려졌다. 미소였다. 태어나서 처음 짓는 미소. 아이는 서툰 손짓으로 포크를 집어 스스로 오믈렛을 잘라 먹기 시작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아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잿빛 먼지가 내려앉았던 뺨에 옅은 홍조가 피어났고 굳게 닫혀있던 입술은 즐거움으로 작게 벌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며 웃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햇살을 머금은 오믈렛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평생 웃어본 적 없던 아이에게 웃음을 찾아주었고 희망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내일 아침에는 해가 뜰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심어주었다. 하지만 그 눈부신 기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글루미코의 탐욕에 더욱 짙은 불을 지폈다. 햇살은 어둠을 몰아내지만 동시에 어둠이 가장 증오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스키친 위 작은 태양은 이제 거대한 어둠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22장 눈물을 닦아주는 음식. 하스키친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이는 용기를 얻기 위해, 어떤 이는 희망을 맛보기 위해 찾아왔다. 하지만 그날 찾아온 노인은 조금 달랐다. 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깊게 팬 주름과 텅 빈 눈동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홀로 짊어진 듯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노인은 가게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며칠 동안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아드리아는 그를 쫓아내지 않았다. 그저 때가 되면 따뜻한 물 한 잔을 그의 앞에 놓아줄 뿐이었다. 그는 노인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와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있던 절망의 시간들. 나흘째 되던 날, 노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소. 이 도시를 지키다 죽었지.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군.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의 슬픔은 너무나 깊어서 눈물이 되어 흘러나올 길조차 잃어버린 듯했다. 이곳에 오면 뭔가 다를까 했소. 잊었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하지만 아니더군. 행복이라는 감정은 나 같은 늙은이에겐 너무나 멀고 사치스러운 것이야.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드리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용기의 스튜도, 햇살을 머금은 오믈렛도 저 깊은 상실감을 위로할 수는 없을 터였다. 억지로 건네는 희망은 때로 더 큰 절망을 낳는 법이다. 그날 밤 아드리안은 가게 문을 닫고 주방에 홀로 섰다. 그는 노인을 위한 음식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가 아주 어릴 적 넘어져 무릎이 깨져 울고 있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아주 맑고 따뜻한 채소 수프. 특별한 재료도 복잡한 조리법도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 정성껏 우려낸 맑고 투명한 국물뿐이었다. 아드리안은 밤새도록 수프를 저었다. 그것은 요리라기보다는 기도에 가까운 행위였다. 노인의 얼어붙은 마음이 이 따뜻한 국물에 조금이라도 녹아내리기를. 슬픔을 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주기를. 다음 날 가오는 아드리안의 마음을 읽고 붓을 들었다. 그녀는 이번 메뉴판에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도 쓰지 않았다. 그저 진심을 담아 짧고 담백한 문장을 적었다. 눈물이 흐르지 않는 당신을 위하여. 울어도 괜찮다고 당신의 슬픔 곁에 가만히 머물러줄 마음의 수프. 노인은 그날 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드리안은 말없이 맑고 투명한 수프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놓았다. 노인은 새로운 메뉴판과 수프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듯했다. 그저 따뜻한 물과 같았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슴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순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툭, 노인의 메마른 눈에서 아주 오랜만에 첫 눈물방울이 떨어져 수프 그릇 안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한 번 터져 나온 눈물은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다.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들의 이름, 아내의 이름, 먼저 떠나보낸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수십 년간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슬픔을 모두 토해냈다.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누구 하나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음식을 먹으며 한 늙은이의 오랜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소리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다. 하스키친은 그런 공간이었다. 기쁨과 희망뿐만 아니라 슬픔과 상처까지도 있는 그대로 보듬어 안아주는 곳. 한참 후 노인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텅 빈 수프 그릇과 아드리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깊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온기가 다시 살아갈 힘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들어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진 어깨로 가게를 나섰다. 아드리안과 가온은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식은 사람들을 무조건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슬픈 사람에게는 함께 울어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곁을 지켜주는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수건과 같은 것이었다. 이 사실은 글루미코가 추구하는 통제된 행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위험한 힘이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도시의 이단화를 넘어 잿빛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혁명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 2부 하스키친의 마법사 23장 아빠가 말했던 재능. 노인이 떠나간 식당에는 오랫동안 깊은 여운이 감돌았다. 가온은 텅 빈 수프 그릇을 닦으며 노인의 슬픔이 남기고 간 흔적을 가만히 더듬어 보았다. 그것은 차갑거나 어두운 흔적이 아니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가 땅을 적시듯 메마른 슬픔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 남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흔적이었다. 바로 그때 가온은 깨달았다. 아빠가 말했던 재능 위 진짜 의미를. 그것은 단순히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막연한 표현도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은 공감하는 힘이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그것을 잉크에 녹여내어 글씨로 형상화하는 능력. 용기의 스튜를 쓸 때 그녀는 아드리안의 굳은 결의와 절망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느꼈다. 햇살을 머금은 오믈렛을 쓸 때는 잿빛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향한 엄마의 간절한 사랑과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마음의 수프를 쓸 때는 아들을 잃은 노인의 텅 빈 가슴 속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마음이 붓끝을 통해 흘러나왔고 글씨가 되어 음식에 깃들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글씨 속에 담긴 진심을 맛보며 자신의 상처를 위로받고 잊었던 감정을 되찾았던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따뜻한 교감이었다. 가온은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늘 가늘고 힘없어 보이던 손이었다.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방 안에 숨어 책을 베껴 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 손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얼어붙은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내 재능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남아야 한다. 아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스스로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굶주림이나 위험으로부터 몸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잿빛 세상에 동화되어 마음까지 잿빛으로 물들어 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함으로써 가온은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냐? 어느새 다가온 아드리안이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가온은 고개를 들어 아드리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빠가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아주 소중한 선물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저주도 감춰야 할 비밀도 아니었다. 아빠가 남겨준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이제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가온의 글씨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그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메뉴판은 잿빛 도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사람들은 하스키친에 와서 음식을 먹으며 자기 자신도 미처 몰랐던 마음속의 상처와 소망을 마주하게 되었다. 아빠가 말했던 재능은 그렇게 가온의 마음속에서 온전한 형태로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힘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잿빛 세상의 작은 균열을 내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고 따뜻한 힘이었다. 그리고 그 힘은 이제 가온 자신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24장 조금씩 열리는 마음. 변화는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찾아왔다. 꽁꽁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볕에 서서히 녹아내리듯 세상에 대해 굳게 닫혀있던 가온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계기는 하스키친 위 창문이었다. 이전까지 가온에게 창문은 세상을 엿보는 두려움의 통로이자 자신을 분리시키는 단절의 벽이었다. 하지만 이제 창문은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주방 안쪽 자신만의 작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가도 틈틈이 가게의 작은 창문을 통해 손님들을 훔쳐보곤 했다. 예전에는 그저 무표정한 잿빛 그림자로만 보였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 위로 희미한 감정의 결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간의 깊게 팬 주름에서는 고단한 삶의 무게가 느껴졌고 애써 감춘 입꼬리의 미세한 떨림에서는 억눌린 슬픔이 보였다.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손에서는 간절한 사랑이, 낡은 신발코를 초조하게 까딱이는 발끝에서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읽혔다. 가온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위한 글씨를 썼다. 고된 노동으로 어깨가 굽은 남자에게는 당신의 지친 어깨를 잠시나마 기대게 해줄 든든한 언덕 같은 빵을 선물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툰 듯 슬픈 얼굴의 여인에게는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이어줄 달콤한 화해의 부딩을 건넸다. 자신의 글씨가 담긴 음식을 먹고 사람들의 표정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가온에게 놀라운 경험이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이 부드럽게 풀리고 텅 비어있던 눈동자의 온기가 감돌고 메말랐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그 순간 가온은 마치 자신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닿아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타인의 감정이 이제는 소중한 교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드리아는 그런 가온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눈치챘다. 예전에는 늘 땅만 보고 걷던 아이가 이제는 가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질문이 없던 아이가 아저씨,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요? 하고 묻기 시작했다. 주방 구석에만 머물던 아이가 이제는 가게 안을 청소하며 손님들이 남기고 간 온기를 느끼려 했다. 어느 날 저녁 아드리아는 가온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었다. 화분에는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심겨 있었다. 뒷골목 상인에게 얻었다. 햇볕을 잘 쬐어주면 꽃이 핀다더군. 가온은 조심스럽게 화분을 받아들었다. 잿빛 도시 애쉬버그에서 살아있는 식물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작은 새싹에서 느껴지는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에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가온에게는 새로운 일과가 생겼다. 가게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화분을 놓고 매일 정성껏 물을 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새싹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오늘 만났던 손님들의 이야기, 아드리안이 끓여낸 스튜 냄새, 그리고 아주 가끔씩 떠오르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까지. 새싹은 가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그녀의 마음이 열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자라날수록 새싹도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자라났다. 굳게 닫혔던 잎사귀가 천천히 펼쳐지고 줄기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올라갔다. 세상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글루미코의 위협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늘 그들 곁을 맴돌았다. 하지만 가온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다. 아드리안과의 약속, 하스 키친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창가의 작은 새싹. 조금씩 열리는 마음의 문틈으로 세상의 빛과 소리가, 그리고 온기가 스며들어 오고 있었다. 방 안에 갇혀 있던 작은 아이는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아갈 아주 작은 첫걸음을 떼고 있었다.